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는 좀 알테오젠이 그런 걸 좀 바꿔줬다 생각하거든.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구나를 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위대한 기업이라니까. 맞아. 사람들 막 개무시하는. 재밌겠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일개미 투자자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일개미 투자자. 일개미 투자자로. 네. 근데 진짜 블로그나 텔레그램을 아예 운영 안 하잖아요. 전 아예 안 하죠. 네. 근데 그 블로그 같은 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보면은 다 하잖아 요즘에. 나는 내 실력이 일단 안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해서 일단 지금은 좀 더 실력을 쌓는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하는데. 사실 스터디 같은 것도 가입해보고 싶기도 했는데 핑계 아닌 핑계지만 워낙 체구를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쏟기까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 마인드로 하긴 했는데. 누군가는 스터디를 꼭 해야만 된다.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그치? 근데 형이 이거 투자를 지금 몇 년 정도 한 거지? 제대로 한 거는 한 3에서 5년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첫 시작은 15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 15년? 그냥 발만 담그는 것 같다. 진지하게 하진 않고. 15년이면 대학생 때야? 15년이면 대학생이었어. 대학생 때? 맞아. 그러면은 그때 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제 이런 쪽에 발을 담그고 계셔서. 금융권에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스톡 옵션이 뭐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중학생 때부터 좀 이제 많이 들은 편이었지.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지내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차면서 이제 뭐 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할 때 회계나 뭐 기본적인 재무 수업 같은 걸 배우잖아. 그러면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지. 그리고 약간 15년도부터가 약간 우리나라에 엄청 좀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남는 거는 삼성전자 아마 그때 200만원, 300만원 정도 했었던 시기였기도 한데 액면 분할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도 돌 때가 있었고, 그리고 뭐 엘리어 펀드, 뭐 또 삼성물산 뭐 분쟁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회계 감리 이슈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그 경험치를 쌓기에는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그 이슈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치. 오히려 더 멀어지기 쉽고, 근데 일반인들은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광풍 뭐가 오른다고 하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맞아. 형은 좀 시끄러운 그런 이슈에 관심이 좀 생겼나 봐. 근데 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다른 성격인 것 같기도 해. 남들이 와 하는 거는 약간 관심이 좀 떨어져. 성향인 것 같긴 해. 나는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해보고 싶다. 평소에도 좀 조용한 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좀 투자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그건 아니. 좋아하지. 내가 처음 샀었던 종목이 오르비텍이라고. 오르비텍. 처음 듣는데? 근데 뭐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했었던 건 다 투기야. 약간 도박이고. 그때 뭐 돈도 없으니까 한 500만원 정도 뭐 알바하고 이래서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에 몰빵을 했었지. 몰빵했던 이유는 항공기 뭐 부품 제조하는 이런 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막 한창 뭐 우주 막 이런 테마가 돌 때였거든. 그래서 넣었는데 돈이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는 숫자 이런 것도 진짜 아예 볼 줄도 모르고 보지도 않았고 그냥 서점 가서 작전주 분석하는 법.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작전주 분석하는 적이 있어? 거래량 분석, 그런 차트 분석 이런 것만 사서 주구장창 했는데 결국 다 잃었지. 진짜로? 오르비텍 하면 요즘에 또 핫한 주식 중에 오름 테라피틱스 있잖아. 그치. 오름이라서 오름이었으면 더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그냥 첫 투자는 망한 거네? 망했지 사실. 근데 망했는데도 뭔가 이 시장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라기보다 아직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봐야겠다. 나는 내 성향이 회사 펀더멘털을 좀 공부를 해서 좀 진득하게 가져가는 투자를 해야지 좀 안 잃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근데 급등주나 그런 테마주 같은 거 하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맞아. 내가 손절을 해도 막 5% 10%에서 안 하고 막 마이너스 30, 맞아. 막 반토 막 이런 데서 손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복 매매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맞아. 또 급등주에 또 가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 시드가 완전 녹잖아. 맞아. 와,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7년쯤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맞아. 이렇게 안 되겠다. 천천히 벌자, 그치? 맞아. 그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샀던 종목은 뭐야? 그때 사실 이제 뭐 학생 끝날 때쯤이기도 하고 사실 뭐 사회 초년생 이제 되기 전이고 하니까 돈이 많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항상 부모님한테 돈 좀 혹시 투자하게? 투자금을 빌려주실 수 있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했던 거는 나에게 이런 정도의 투자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회사들을 공부를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이었어. 내 마음속에 몰입 투자를 하는 거였구나. 그치.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때 한 16년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전기차 제조업 회사를 사기보다 거기 들어가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한번 공부를 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포스코 캠텍이었어. 포스코 케미칼. 케미칼. 그 회사를 아마 16년 초반이어서 한 3만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걸로 또 알게 됐고 약간 미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 돈을 좀 불렸었어?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뭐 1,000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제대로 이제 좀 시드를 넣으면서 돈을 투자했던 시기는 첫 직장을 코로나 때쯤에 시작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월급도 수중에 생기고 이제 보너스도 받고 하니까 나름 이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굴릴 수가 있게 됐었는데 사실 코로나 그때 그런 거 한번 맞아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좀 심리가 많이 흔들리더라고. 공포. 맞아. 어. 물론 그때 더 샀었어야 됐는데 그치. 많이 넣지는 못했지. 그래서 남들 그때 들어간 사람 대비 나는 좀 수익률이 좋지는 못했어. 그리고 그때 이제 해외로 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의 뭐 삶이나 이런 거에 좀 치열하게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집중을 많이 못했었거든. 해외 취업을 해서 오히려 국장이랑 좀 멀어지는 시기가 있었구나. 맞아. 근데 오히려 그 투자 광풍은 그 외국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마찬가지였지.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서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이런 돈들이 나갈 것들 지출이 많아지니까 투자라는 게 사실 그 인내심도 인내심이지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이제 여유가 없어지니까 투자에만 온전히 뭐랄까 지키는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떨어지더라도 그 펀더멘털을 믿고 조금 더 물을 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이거 나중에 내가 좀 써야 될 수도 있는 돈인데 약간 이런 불안한 심리가 들다 보면 그 시장에서는 좀 수익률이 안 좋거나 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 나도 만나본 사람들 보면 다 코로나 때 그게 진짜 굉장히 큰 전환점이어서 맞아. 그때 막 자본을 많이 넣는다거나 수익을 많이 본다거나 맞아.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형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큰 재미를 못 보고 맞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 사실.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금융권에 있으니까 미국도 맞아. 그게 또 엄격하잖아. 맞아. 우리나라는 다 하지. 맞아. 다 하는데 사실 그치. 미국은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장을 나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미국에서 국장 투자를 하는 거야? 그치. 투자를? 맞아. 근데 항상 그 소모라고 하지. 그 소외감은 어쩔 수 없이 따라왔던 것 같아. 왜냐면 다들 미국 주식에서 진짜 많이 수익 내고 이랬을 때 나는 이제 국장은 왜 안 오르나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버티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 와, 근데 이게 나도 궁금한 게 형도 혼자 투자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포모를 어떻게 이긴지가 궁금한 거야. 왜냐면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막 주주방 이런 데나 들어가면 막 으쌰으쌰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좀 웃으면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혼자 하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은 없어? 사실 사람이니까 포모 무조건 있지. 근데 포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공부랑 내 목표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인생에 약간 투자 철학 같은 좌우명이 있긴 한데 세 종목만 잘 골라보자. 근데 그게 이제 인생에 딱 뭐 멜루타 치는 종목 딱 3개 정도만 내가 발굴을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드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항상 이제 포모가 오더라도 내가 선택한 이 종목이 맞다. 남들이 선택 안 했을 때 싸게 사서 이제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 이제 결국 수익률이 크게 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집중하면서 내가 선택한 게 맞을 거다. 약간 이렇게 좀 되새기긴 했지. 근데 사실 힘들지. 그래서 직접 투자했던 회사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주총 간 적도 있어. 미국에서? 그 회사 주총 가려고? 그치. 와. 그래서 나 같은 일반인 개미 투자자분들도 만나서 친해진 적도 있고. 거기서 안면 뜨는 거야? 그치. 그러면 동지 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사실 그 투자 자체는 성공적인 투자였진 않았어. 물론 뭐 나름대로의 수익을 좀 보고 나오긴 했지만. 뭔데? JTC라고 사후 면세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종목이 진짜 나에게 포모를 많이 안겨준 종목이기도 해. 왜냐면 뭐 대외 뭐 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정치 상황, 지진 이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펀더멘털은 잘 유지되고 있고 딱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었거든. 근데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다 엄청 잘 가고 미장 잘 가고 하는데 내가 선택한 이 종목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항상 왜 이럴까? 뭐 근데 그럴 때마다 뭐 말했던 것처럼 주총도 가고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실제로 나는 그 영업장에도 가봤어. 영업이죠? 그래서 영업장에도 가서 영업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뭐 몇 번씩이나 보고 오고.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나름의 공부나 이런 행위들이 중요한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정신을 쏟으면 그치. 포모가 조금 이렇게 잊혀지는. 맞아. 그럼 그 JTC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형이 비중을 실은 맞아. 그 첫 번째 회사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진지하게. 그럼 그거는 기간과 수익률은 어땠어? 기간은 4년 투자했고. 와, 대박이다. 맞아. 그 비중이 어느 정도였어? 비중은 포트에서 80 정도까지 올렸던 것 같아. 와. 이제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많은 변동성의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더 편향이 생기나? 편향 같은 게 생기지. 그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뭐 욕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거 이렇게 떨어질 일이 아닌데 맞아. 왜 세상이 몰라주지? 시장이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물타기든 불타기든 하게 되고 수익률은 그럼 어느 정도였어? 처음 샀었을 때가 3,700~800원쯤에 샀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팔았던 가격이 한 뭐 7,500원 정도 됐으니까 4년 동안? 그래도 괜찮네. 그렇긴 해.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홀딩하게 됐었고. 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세 종목을 맞아. 찾는 게 목표였는데 맞아. 이게 첫 종목인 줄 알았는데 맞아. 그 첫 종목은 아니었던 아니었지. 거구나. 나는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었던 종목이었는데 뭐 그렇게 길어졌을지도 몰랐고 그 안에 그런 많은 부침을 겪게 될지도 사실 몰랐지. 근데 이제 지금은 나온 종목이라서 좀 안타까운 점은 요번에 이제 뭐 중국이랑 좀 분쟁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말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대외 이슈적인 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회사다 보니까. 그 여행 산업이 그런 것 같아. 맞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시드가 좀 적었다 보니까 그 시드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집중 투자를 선택했던 것 같고. 근데 집중 투자가 사실 잘 되기만 하면 수익률 사실 20% 정도 이상만 나도 엄청 대단한 거지만 뭐 1루타 2루타 치는 종목 한두 개라도 만약에 내가 발굴할 수 있으면 시드가 진짜 퀀텀 점프할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맞아.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여러 개 이제 가진 사람들 보면, 종목 여러 개 가진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오늘 뭐 20% 올랐다, 30% 올랐다는데 이거를 뭐 월 마감하고 상반기 결산하고 해보면은 사실 수익이 얼마 안 된다? 맞아. 왜냐면 이게 오르면 또 다른 것들이 까먹고 이러니까. 맞아. 그리고 만약에 같이 오르는 거를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그건 또 잘못 짠 거야. 맞아. 어느 정도 이게 좀 해지를 하는 걸로 짜야 되는데 해지를 하는 거를 짜면은 이게 수익률이 거의 똔똔된단 말이야. 맞아. 근데 거기서 현타가 와서 결국에는 그냥 이게 몰빵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맞아. 근데 그러다가 지금 형이 어떻게 보면 지금 ABL 좌로 우리 사이에서 통하잖아. 우리끼리지. 그러면 ABL 좌는 사실 나도 막 밀고 있는데 ABL을 알게 된 거는 그러면 그 JTC 바로 다음이야? 아니야. 시기적으로 알게 된 거는 한 23년 여름에서 뭐 가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피터 린치의 투자도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주위 환경 이런 것도 되게 막 눈여겨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친척 중에 한 분이 약간 치매 질환을 그때 딱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야. 나도 사람이니까. 또 그걸 어떻게 또 주식쟁이처럼 어떤 회사가 치매 관련 뭐 연구를 하고 있을까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근데 사실 바이오가 2015년부터 겪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약간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잖아.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있잖아. 뭐, 아직도 있고. 사실 뭐 주주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광풍과 약간 역변의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바이오 전공자도 아니고 이 바이오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은 항상 했었었지.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는 좀 알테오젠이 그런 걸 좀 바꿔줬다 생각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구나를 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위대한 기업이라니까. 맞아. 사람들 막 개무시하는데 왜냐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정체하고 횡보하니까. 맞아. 근데 진짜 대단한 회사야. 진짜.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그걸 바꿔준 것 같아. 기존에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약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위주였다면 약간 이제 알테오젠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때도 엄청난 확신은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다가 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싣게 된 계기는 있었어? 우선 이제 에로가 나왔었던 기업이니까 어떤 기업일지에 대한 사실 자료는 많이 없었어. 그때 리포트도 몇 개 안 나올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대신 이제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 기술력을 좀 믿고 어떤 회사인지를 이제 그때부터 좀 파기 시작했지. 사실 바이오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거든. 사실 너무 어려워. 맞아. 난 에로가 뭔지도 몰랐어. 그때 사실 이제 AI 막 챗GPT 이런 것도 막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었잖아, 조금씩. 그래서 나 같은 모르는 사람이 바이오 공부를 하기가 너무 편해진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이었으면 그냥 못 알아듣겠고 약간 사기꾼인가? 이러고 넘어갔을 거를 이제 그 얘기를 공부를 하면서 뭐 물어보면 탁탁 알려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약간 얘네가 뭐 어떤 기술력이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뭐 사실 여기에 또 탑다운의 전략을 어떻게 보면 접목을 하기도 했는데 1번은 에로가 나왔던 기업에서 찾아보자. 2번은 약간 분야가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큰 사이즈인지 거기서 얼마 정도를 만약에 잘 된다면 뭐 비중을 얼마 정도로 얘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지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봤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CNS 시장이나 뭐 이제는 비만까지도 좀 확장이 되긴 했지만 이 시장에서 그 퍼스트 무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얘네가 연구하는 이제 BBB 셔틀이라는 수용체가 IGF-1R인데 그게 이제
다른 애들이 안 하는 나는 그 first in class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거든. 기존에 있는 게 TG 뭐 시킨 그 TFR이라고. TFR 맞아.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투자를 하는 거지. 맞아. 근데 나의 아이디어는 사실 이게 뭐 나름 시장 규모도 크고 에러도 있는 기업인데 이 수용체에 대해서는 나 아직 다른 기업이 연구를 안 하는 것 같네? 약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막연히 생각했었던 아이디어이기도 했어. 그래서 사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생각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ABL도 요즘에야 이제 갑자기 또 릴리가 뜬금포로 터지고 이러니까 맞아. 다들 이러는데 얘네도 사실 나온다 하고 안 나왔던 기간이 꽤 길었다 그러던데. 맞아.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긴 했지. 근데 바이오 특히 그거야.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맞아. 거야. 아니, 그리고 안 나온 기업도 솔직히 많아. 맞아. 언제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알테존도 봐봐. 올해 2건 나온다고 지금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잖아.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 맞아. 근데 이럴 때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근데 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거 오르고 뭐 형도 ABL 투자할 때 다른 것들이 막 잘 갈 때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참아? 나는 물론 알테오젠 비중 조금 있긴 했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결국은 알테오젠도 나는 ABL로 나중에 더 갈아탔거든. 근데 알테를 팔기 쉽지 않은데. 근데 내 그 아이디어는